네. 우리 장철민 시당 위원장님은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면 가실 거예요? 네. 말씀 듣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대의원 여러분, 네.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 못 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끝나고 알아서 식사하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장철민 시당위원장님 하신 말씀, 또 박용갑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대전 7개 지역구 모두를 다 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침 7시부터 밤늦도록 그리고 회의를 해가면서 밤낮 없이 지역 곳곳에서 후보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국회가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되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남은 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대정부 질문 좀 후배들에게 양보하려고 그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또 원내에서 첫날 대정부 질문 해달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직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고요.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으로 오늘 국정기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 장철민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네. 한설부터는 아는군요. 저 뒤에 우리 김동석 대의원은 아니시죠? 유성훈 대의원. 그러니까 서구 대의원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유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뭐죠? 잘 생각 안 나면 엄청 짜내지 마. 없을 것 같다. 저기 저 여성 위원장님, 눈 땡그랗게처럼 뜨고 바라보지 마시고 국정기조가 뭡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내는 게. 이게 산무정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첫째, 국정기조가 딱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국정기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식함의 일무. 그 다음에 자신이 무식한 줄 모르는 무지함의 이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그걸 깨우쳐라. 무식한 걸 깨우쳐라. 스스로 모르는 것을 좀 깨우쳐라 라고 얘기하면 이틀 막해서 무시하는 산무랍니다. 이게 산무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부터가 국정기조의 변화 없이는 절대적으로 혁신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192석 민주당 171석 플러스 조국혁신당 등등의 야당이 192석을 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차없는 국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바꾸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기조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바꿀 것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차지하고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법대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법대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재판이라는 것, 수사라는 것, 그것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수사고 일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야당 민주당이 독점을 해서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아무리 법사위를 열고 아무리 국방위를 열고 운영위를 열고 하더라도 수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수사를 멈출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재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독일에 가면 법 왜곡죄라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가 뭐냐? 검사나 판사는 특정인을 위한 공직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라는 게 검사와 판사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객관적인 의무를 법에 의해서 부여받고 있습니다. 객관 의무라는 게 뭐냐? 내가 수사를 하다가 특정한 A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다가 범죄 수사의 과정에서 내가 의심을 놓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반대로 혐의점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면 내가 혐의자로 잡아서 피의자로 수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라, 도와주라. 그래서 그 사람을 무죄 방면해라, 무혐의로 방면하라 하는 것이 검사와 판사에게 주어지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보통법의 정신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만약 사욕에 탐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기소를 멈추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법 왜곡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법이 승계를 한 독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사람도 또는 특정한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배운 법의 교과서는 저의 정치적 스승인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대한민국 검사들과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특정한 증거를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특정한 증거를 누구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하지 말라고 저는 배웠고, 그러한 정신으로 저는 삼선의 국회의원을 했으며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도를 넘어선 그러한 정부를 지금 2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드는 생각은 검사를 위한 검사의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에서 배웠던 많은 시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나라의 위기를 두고 있고
국격의 상실을 목격하고 있고 심지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초유의 위기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뉴스 중에는 꽃게가 풍어인데 서해안에 꽃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중국의 꽃게잡이 여성들이 NLL 부근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정말로 소름끼치는 그러한 기사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민생 복지 평화를 위한 그 뜨거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 초여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분출시켜 달라는 간곡한 서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서 이 무도한 정권의 강력한 저항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고 너무나 기분 좋은 오늘의 개편대회입니다. 이 개편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구우리 민주당의 중심 중에 중심이 되고 이 힘으로 우리 대전은 물론이고 충청도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다시 찾는 그러한 멋진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약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